오늘 시그널 픽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대표님과는 지금 통일교 게이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방위적인 접촉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통일교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이 왔지만 나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한 것이 이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만났나 연일 묻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 쪽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한 언급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가 통일교 게이트라는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결국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봐요. 이 대통령 만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이분 뭔가 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요즘에 인국공이라든가 네. 환단공인 얘기한다든가 예.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워낙 뭐든지 그냥 아주 앞장서서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이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제가 SNS로 한 3번 정도 계속 아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누가 돈 받았다고 그럽니까 당장? 그런 뭐, 것까지 사실, 물어본 것도 아닌데 네, 만난 것만으로도 그걸 문제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정치인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런데다가 통일교 측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보면 뭐 정진상에게 접촉해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진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뭐 만나길 원한다 이런 표현도 예. 제가 채널A 보도에서 본 바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정도 상황이고 그게 2022년 대선이더라고요. 시기가. 예. 뭐 그때 면 대선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어떤 종교단체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면도 있고 그때 말로 양떼물이라도 먹어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보통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났겠네? 네.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 싫으면은 입장문이라도 내면 됩니다. 그 대변인이 좀 많습니까? 네. 그러면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그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예. 않을까요? 이게 사실 그때 엄청나게 박빙의 대선이었고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 이제 접촉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구속 기소까지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 분명히 반대쪽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측과도 접점이 없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거죠. 글쎄요. 저도 아까 제가 앵커님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저보고는 오라고 한 걸 제가 안 갔잖아요. 예. 사실 근데 정치인이 그 요구를 그렇게 탁 잘라서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뭐 나중에라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예. 다 표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당내 선거 같은 경우 더더욱 더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이 대통령은 과거의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보다 사람 가리면서 만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 뭐 다 만나면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왔겠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 답을 안 한다? 전 이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만났다면 만나서 뭐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쪽 인사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진술을 좀 바꾸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 여당 측에 좀 압박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좀 압박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초 12월 10일 날 그 재판에서 12월 10일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민주당 쪽 돈 준 거를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얘기하겠다 이런 예고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 전날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SNS 올렸어요. 말 바꿀 거다. 분명히 윤영호 부부장은 바꿀 거다. 약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과 9일에 양일에 걸쳐서 사실상 통일교를 협박하는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신했습니다. 들어라 이거죠. 예. 종교단체 해산 언급한 그 문제. 그렇죠. 그 종교단체가 뭐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고요.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단체, 뭐 통일교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사안에서는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특히 12월 9일에는 재산 몰수까지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점점 하는 얘기. 전 12월 2일과 9일 했던 얘기는 쉽게 말하면 통일교, 민주당, 우리 쪽 돈 준 거 불면 죽어 이렇게 협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실제로 그게 먹혔고요. 보통 마피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뭐 증언 앞에 두면 뭐 앞에서 알짱알짱 거린다든가 네. 뭐 괜히 무력시한다든가 이런 거죠. 특히 12월 2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월 2일 날 그 얘기를 했을 때 종교단체 해산 얘기 나왔을 때 예. 왜 그랬는지를 모두가 다 의아해 했었죠. 그랬죠. 도대체 왜 저게 뭐지 이랬죠. 왜냐하면 그 전후에서 우리가 모든 게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12월 한 5일 경쯤에 윤영호라는 사람이 민주당 쪽 돈 준 걸 불려고 한다는 얘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고가 나왔죠. 그때 사람들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더 노골적인 건 그때도 제가 SNS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월 2일 날 발언은 결국 이건 민주당 돈 준 거 불지 말라는 협박이다라고 제가 강하게 규정을 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9일 날 또 합니다.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이. 네. 제가 그렇게 경고한 다음이죠. 언론에도 많이 보도했고. 예. 그거는 뭐 앞뒤 안 가리겠다는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죠. 12월 10일 재판 하루 앞두고 이 나라 최고 권력자가 국무회의에서 보란 듯이 재산도 몰수해버릴 수 있어? 예. 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12월 9일도 통일교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창피해서 못할 것 같은데요. 예. 갖다 붙이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실이 두꺼워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2월 9일건 명확하게 그거죠. 그렇다면 그게 먹힌 겁니다. 12월 10일 날 갑자기 윤영호 씨가 말이 바뀌어지죠. 그날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12월 12일 날 통일교 측에서 주요 신문에 하단에 전면 광고를 냅니다. 네. 사과 광고 같은 걸 예. 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진 거였고요. 아까 처음에 압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압박도 있고 어느 정도 타협도 물밑에서 일종의 야합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요. 통일교와 이 정부 윤영호 씨 입장에서 더 건들면 불겠다 이런 취지로 맛배기로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호응을 해줬고 그 다음에 약간 서로 간에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치킨 게임을 하지 맙시다.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양쪽에서 차를 뚝 넣을 때 서로 누가 피하느냐에 따른 거죠. 그런 게임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업무 보고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하는데 이게 예.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출연해서 예. 이런 치킨 게임의 과정을 통일교가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진짜 민주정치를 방해하는 큰 요소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교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을 넘어선 겁니다. 저는 통일교 게이트는 어떻게든 굴러가야 하고 굴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또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통일교 부분은 통일교대로 수사를 하고 민중기 특검팀에서 제대로 이걸 수사를 안 하고 덮으려다가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오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제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제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바로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 공수처는 또 우리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 핑퐁 게임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거 누가 좀 더 무책임한 걸까요? 일단 저는 민주기 특검을 하청 특검이라고 민주당 하청 특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만 선정에 관여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그랬죠. 당연히 이거는 뭐 거기에 추미애나 정청래를 갖다 놔도 이상할 게 없는 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일을 많이 해본 편이잖아요. 진영이 있는데 양진영 쪽에 똑같은 사람이 양진영 쪽을 똑같이 다 얘기해요. 네. 이런 상황이죠. 지금 같은 시기에 예. 8월이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 구속할 때쯤에 이미 진술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러면 이 둘 나왔을 때 이렇게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아예 무시하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호랑이 간을 사면 먹은 거지 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11월에 뭐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기 전에 번호 땄다고 했잖아요. 자기들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리바이를 만들자 이런 차원인 거죠. 이대로 넘어가면 큰 죄가 되니까
번호만 따놓자. 그리고 자기들은 복귀할 때, 아니 복귀할 때 복귀하기 전에 해야죠. 네. 수사를 해야죠. 번호 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양쪽을 한쪽만 저렇게 강력하게 구속수사를 할 줄 알았다?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진짜로 무슨 권력의 외압이 들어서 예. 말아먹으려면 둘 다 안 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서 뭐 안 된 것처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지. 네. 아예 이렇게 자 속된 말로 생간다?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민주주의 특검은 이미 직권남용 범죄, 지금 여기 범죄 기수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수사가 사실상 내용상 끝났어요. 왜냐하면 8월에 나왔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예. 하나만 있었으면 증거가 좀 부족한가, 할 만하지 않은가, 내지는 이게 좀 이해할 만한 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권성동 의원을 구속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상은 이 변명을 못해요. 그리고 109일을 뭉갰습니다. 그동안에 공소시효 문제도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109일 동안에 다 숨긴 거 치우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시계, 뭐 불가리 까르띠에라면서요. 네. 그 시계 109일 동안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압수수색 한 번이라도 시도했습니까? 이건 그냥 의도적으로 사실 범인 도피, 범인 은닉에 가까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12월 2일 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알고 국무회의에서 그런 협박을 했을까요? 이런 식의 통일교의 진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점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누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해요. 이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람과 민주당 정권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네. 109일 동안 정말로 함구했을까요? 그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109일 동안 말아먹었겠어요? 당연히 같은 편인데 저는 예. 그 점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월 2일 날 우리 너무 뜬금없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저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 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아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경찰이 이게 핑퐁 치잖아요.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뭐 하다가 하기 싫으면 공수처 보내잖아요. 공수처에서 뭐 하나라도 된 거 있어요? 몇 년 동안에? 네. 그렇죠? 예산은 무지하게 썼지만 되는 네. 게 있습니까? 경찰을 소속된 곳은 행정안전부죠. 예. 지금 행안부 장관이 누구죠? 윤호중 장관. 장관입니다. 이건 민주당 정치인이에요. 그냥 행정관료라든가 어디 관료 출신도 아니고 아예 그냥 민주당 정치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위를 받고 그 인사권 하에 있는 경찰이 제대로 민주당 쪽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대통령이 거의 불면 죽인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예.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특징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뭔가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정유미 검사 같은 사람은 강등하는 것처럼 앞뒤 재는 게 없거든요. 규정이 분명히 위반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 하니까 네. 그럼 경찰에서는 당연히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를 들고 있자니 또 자기들이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요. 부담도 되고. 그러니 예. 퉁쳐서 일단 그 공을 다른 쪽에다 넘겨준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결국은 이 통일교 게이트는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이 관여돼 있고 네. 특검이 관여돼 있고 그리고 민주당 여당이 관여돼 있고 이미 은폐 시도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게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 게이트는 권력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다 게이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그러면? 권력이 비리를 덮으려고 할 때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경우죠. 예. 저는 이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이 결기를 가지고 특검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안 된다. 있나요? 머릿수 가지고 아니 예전에 그럼 드루킹은 그러면 뭐 머릿수 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네요. 문제는 예. 명분이에요. 명분과 그리고 이건 지금 국민의힘이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께서 관철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론이 그렇게 민심이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을 그냥 도구로 써주십사 하면서 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항소포기 당시도 그랬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항소포기 특검을 발의해야 됩니다. 20명이면 돼요. 네. 그걸 통과 안 되든 일단 공을 넘겨야 돼요. 예.
또 하나 발의를 해서. 정성호 탄핵을 발의해야 됩니다. 100명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위법은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병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비어있는 구멍이 뭐냐면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어? 예. 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어떻게 지시가 갔지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검까지 온 거죠. 네. 그런데 항소포기는 김만배 일당 재벌 만들어준 결정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정성호 윗단계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무장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실시간 다 드러나 있어요. 네. 이미 한마디로 완성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닙니까? 탄핵 사유죠. 정성호 대신 한동훈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탄핵 사유가 안 되겠습니까? 정성호 대신 한동훈을 넣어서 한동훈이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를 검사들한테 지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당연히 탄핵 했겠죠,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이. 뭐 사형시키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지지부지 넘어가면 안 되고 발의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부시 살려서 해야 늦지 된다. 않습니다. 지금 통일교 게이트와 예. 이 항소포기 게이트는 괴가 다 있어요. 역시. 예. 역시 권력의 작용인 거고 그 권력이 사실 같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만 가지고 이 말을 하실 게 아니라 항소포기? 그거는 항소포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재명 정권이 1년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1년마다 탄핵을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가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이건 좀 두고 보지 하고 예. 이렇게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성호 법무장관 탄핵은 다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항소포기의 문제는 항소포기를 가지고 이건 분명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자기가 협박을 받든가 뭔가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저러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예.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아까 그런 이유기 때문에 그래도 당장 이재명을 끌어내려 그건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런 생각까지 멈칫하시는데 네. 왜 항소포기에 국민들이 진짜 민심이 크게 반응하고 분노하셨냐? 아니 너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좀 그러는 건 내가 조금 두고 보겠는데 그래도 네 사실상 공범들 7천억 재벌 만들어주는 건 안 되지 우리 돈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네. 분노한 거거든요. 환수활동은 제대로 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다른 이슈보다는 이건 추징폭이고 재벌 만들어준 거다. 네. 김만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분노하시는 건데 이 지점을 아직도 국민들께서 유효하게 분노하고 계시고 이 지점을 어떻게든 정치가 풀어내고 매듭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매듭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을 네. 그게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성호 특검 발의 탄핵안 발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안 발의 100석이잖아요. 우리 107석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검법 20석이면 되는 거죠. 예. 그걸 발의했었을 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쪽에 머릿수가 많으니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추태를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법안 발의와 이제 그거를 이제 뭉개는 과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의 행태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예. 저는 명분이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문제는 명분이 워낙 강해요. 그리고 예. 게다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안하고 같이 가게 되면 네. 이 모든 것을 서로 간에 그러니까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서로 간에 시너지가 되고 서로 간에 둘 다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더 무리수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환단고기라는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라고 규정지은 환단고기 또 책갈피 달러로 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환단고기를 진서라고 주장하는 이덕일 작가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토론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대통령과 같이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던데 혹시 두 분 토론 성사될 수는 있는 겁니까? 하실 생각 있으세요? 환단면 고기에 관한 사태는 저는 음모론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의 충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역사 논쟁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서로 판명 났습니다. 예, 어제는 역사
그렇습니다. 단체들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역사가 그런 환단고기식으로 유라시아 바이칼호까지 9,000년 전에 우리가 다 주인이었다라고 예. 하는 황당한 얘기 안 하더라도 대단히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환단고기 같은 그런 판타지를 믿는 분 있을 수 있죠. 우린 자유국가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얘기한다? 대통령이 마치 이게 의미 있는 논쟁인 것처럼, 그것도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그걸 전담하고 있는, 역사의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공적 기관에 대해서 면박 주듯이 그걸 얘기한다? 예. 그냥 이 하도 주워 담으려고 요즘에 유홍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 용산에서는 그거는 그냥 지지한다는 뜻 아니었다 얘기했는데 예. 그 영상 보면 지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덕일 작가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여러 친분이 있는 걸로 보여요. SNS 같은 걸 보면 성남 같은 데서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덕일 작가가 어떤 형사적인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걸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네. 그냥 단순하게 어서 그냥 들은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빠이든 아니든 관심 없는데, 네. 그런데 그거는 우려되죠. 대통령이 진짜 음모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정말 혹시 거기 빠져 이랬을 때 있을까봐. 그렇게 되면 이게 음모론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의 문제인데,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운영돼야 되는 나라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음모론적 세계관에 또 한 번 빠졌던 전례가 있어요. 언제죠?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 우파나 보수의 강성 분들이 주창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최근에 가장 강하게 퍼졌고 촉발됐던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논객인 김어준 유튜버에 의해서였어요. 예. 그러니까 역시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음모론적 세계관에 혹시 경도돼 있는 것 아니야? 네. 저는 이번 환단고기 사태를 촉발시키는 걸 보고 그걸 느꼈고요. 예. 제가 이덕일 작가가 저한테 네. 그 토론 제의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역시 환단고기 사태 본질이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의 오덕후기도 한데요. 예. 저는 정치인이잖아요. 역사가가 아니죠. 그런데 저를 상대로 토론을 신청한다? 결국 이 환단고기 사태나 논쟁은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를 상대로 한다고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때 답을 그렇게 한 이유는 네. 이 본질은 이 환단고기 사태를 촉발시킨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죠. 네. 저는 이덕일 작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건 이미 학계에서 이미 이 건강하고 시스템에 의한 논쟁으로 이미 결정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하고 논쟁할 거리가 아니죠.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쟁해야 될 건 뭐냐? 예. 도대체 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이 시기에 환단고기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미 의서 판명된 그 음모론적 세계관을 정치의 본질로 갖고 오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문이 전 나중에 풀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계속 저희가 첫날부터 계속 얘기했죠. 첫날 제가 바로 다음날 한 오전 중이었나요? 라방을 좀 한다고 하고 위서 문제고 이건 내 짚고 넘어가겠다는 다음에 저녁에 했죠. 이 문제가 계속 커졌어요. 사실 이게 재밌잖아요. 환단고기가 무슨 고깃집인 줄 알았던 분들도 계실 거고 왜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뜨거워지니까 대통령실의 김남준 대변인인가요? 그분이 브리핑을 하는 내용을 봤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백브리핑하는 거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건 문구를 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음모론적 세계관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왜 했는지를 이해하겠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좋은데 이게 그런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게 다 친일 사관이고 식민 사관이고 이런 식의 공격의 취지를 담은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반발하는 사람들은 친일 사관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간 그 장사를 되게 많이 해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안 먹힙니다. 네. 왜냐하면 이 환단고기 논제, 근데 이 환단고기라는 그 책에 나오는 유라시아 대륙이 9,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식민사관이고 친일이다? 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음.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가 그런 식의 진영론적인 공격을 위한 어떤 그 포석 같은 거였다는 것이 네. 그분의 대변인 성명으로 제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촉발한 사태는 네. 음모론적 세계관이 음. 극단적인 진영론과 결합할 때 나오는 비극적인 상황, 희극적인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덕일 작가 그 진영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죠. 그분이 저한테 정치인인 저한테 토론하자. 토론하자. 그 그림 자체가 이 환단고기 사태가 본질이 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계속 겨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입니다. 어제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도둑놈 심보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자기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 보고 네. 이분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왜 고해성사를 하지 이렇게 싶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했죠. 무슨 네. 뭐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나가서 벌어라. 대장동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책갈피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방북 비용을 대기 위해서 쌍방울이 외압 일반출할 때 했던 그 수법 아닙니까? 수법. 네. 그러니까 이 이학재 사장을 막 공격해서 면박 주고 못 버티게 해서 임기 6개월 정도 남은 사람을 내쫓고 자기 사람 심고 싶은데 네. 근데 준비를 잘 안 해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충 준비를 잘 안 해오고 어떻게든 간에 공격하려고 들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다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아, 이거 다 자기 얘기잖아요. 떠오르는 얘기를 하다 보니 등장하는 하고 것이. 싶으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의 현재 어떤 그 이 용량 예. 그리고 2035년 단계 그때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공항이 확대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천공항에 확대 안 하는 이유는 지방공항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조금 더 확대하는 필요 이런 식의 논의들이 지금 사실상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들인데 예. 그런 부분에 준비가 돼 있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질타할 수 있는데 그게 이거 알아? 책갈피 이거 알아? 달러 일반출. 아니 우린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만 알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MOU 같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MOU는 MOU잖아요. MOU가 네. 어떤 임무를 서로 넘기는 게 아니고 MOU를 체결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외화 밀반출을 검찰하는 게 세관이냐 검색하는 책임이 네. 세관이냐 공항이냐 난데 공항이냐. 원래 세관의 임무죠. 저 법무부 장관 해봤잖아요. 네. 자 그런데 MOU를 체결한 것 가지고 댓글에 MOU가 있는 걸 보니 뭐 MOU 체결 인국공이 이 관련해 가지고 네. 건설청과 MOU 체결했다. 했으니까 이거 니네 거짓말하는 거다 이러는 건데 근데 대통령이 댓글 보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고작 댓글뿐이에요. 예. 그런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MOU는 뭐죠? 양해각서. 그렇죠. 그러면 확실하게 만약에 어느 한쪽의 책임이다라고 하면 MOU를 안 맺어요. 예. 그건 그냥 규정상 책임이죠. 규정상 책임이 있는데 네. 세관에서 그런 일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항공사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인데 그걸 보고 이학재 공항공사장이 거짓말했어. 이게 무슨 얕으면서 또 맞는 말도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 목적이 그냥 쫓아내고 자기 사람 심기다. 전 이렇게 궁금한 게 보세요? 이렇게 봐요. 예. 누구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제는 또 김현지 그러니까요. 실장 아니, 아니냐고 뭐 지금은 올리셨던데. 아니 저는 그런 정도로 센 사람 보낼 생각 아니면 굳이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하루도 아니고 예. 어제 얘기는 그게 인국공 아니었잖아요. 업무 보고가. 업무 보고는 다른 부처들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인국공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곳인지 몰랐어요. 예. 다른 업무 장관한테도 이렇게 안 하죠. 네. 그런데 얘기 나온 거 가지고 되게 대단히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발언도 좀 세고요. 도둑놈 심보 이런 말들은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좀 강한 언어이긴 하니까요. 근데 뭐 공감했어요. 자기 얘기하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조지는 쪽도 있는가 하면 예. 공격하는 쪽도 있는가 하면 뭐 농림부인가요? 어디 뭐는 국장을 아이고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했죠. 칭찬해서
이 사람이 벌써 차관 물망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한 수치 틀렸던데요. 그분이 질문을 잘못 보고 콩 GPT 국장이 틀렸나요? 제가 파악하기로 틀렸습니다. 예. 잘못 이해하고 그 숫자가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숫자가 굉장히 그 마음에 차는 숫자였을 텐데 네. 그게 저는 이 다른 숫자를 말했다고 봤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도 점검 안 되는 거고 저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죠.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 틀렸던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하나는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것도 그렇고 예. 이 환단고기는 동아시아 재단의 그 역사 재단의 박지양 씨를 몰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분을 공격하기 위한 거고 거기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분이 물망에 오른다는 네. 그런 글도 근데 저는 그건 믿지 않겠어요. 설마 예. 그렇게 설마 그러겠습니까? 네.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거나 이 이학재 인국공사장을 하는 거나 목적은 명확해요. 근데 그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보기에 그 농수산국장에 대한 거나 네. 근데 목적은 분명하죠. 자기 존재감을 얘기하면서 목적을 공격하고 띄워주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치나 이런 걸 가지고 보좌를 받고 하면 네. 그나마 괜찮은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분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이 얘기는 또 해야 되는 예.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를 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윤리위는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긴 한데요. 여기에 지금 김종혁 전 최고는 본인이 왔던 이제 질의서 같은 것들을 공개를 했고 거기에 맞불을 놓는다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징계 권고 의결서를 또 감사 통지 전문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대외비라서 공개하는 게 좀 문제 소지도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의 요즘에 발언이나 행동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 거라면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어느 정도 약간의 양비론 같은 거 섞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거론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네. 너무 명확한 사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네.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자유를 지키겠다고 서원하고 그걸 약속한 보수정당이에요. 네. 보수정당에서 당대표를 비판한다고 그걸 당에서 내쫓는다? 그건 보수정당과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그 정체성을 몇몇 사람들의 이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당대표를 했었잖아요. 예. 기억하시지만 제가 당대표 할 때 저에 대한 비판, 왜냐면 대통령 자체도 대통령 부부 자체가 저를 많이 공격했었으니까 그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 당 내의 인사분들이 저를 정말 원색적으로 많이 비판했었죠. 네.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거의 욕설 수준인 것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그걸 제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나요? 그건 당대표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예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선을 넘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 예. 그럼 평가라든가 이런 걸 자유롭게 해줘야 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인데 그거를 저는 그런 이유로 당대표를 비난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에서 당원을 내쫓는 문제가 되나요? 예. 저는 이게 김종혁 최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당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비난하는 것을 못 견디는 정당입니까? 그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 모든 언론과 예. 많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이 상황을 황당해하고 비판하느냐면 예. 우리 당은 그런 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다음 주쯤에 또 한동훈 전 대표님과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마찬가지 얘기 같아요. 예. 저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승 당으로 만들지 말고 굳이 뭐 친한계라고 좀 불리는 분들 공격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게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정당이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예.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하고 닿아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민주당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죠. 폭주하는 민주당을 제어하고 막기 위한 대한정당이 되기 위해서 갈 길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방향으로 많은 국민들과 상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걸 막아보겠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은 미래로 가야 할 때이고 네. 퇴행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예. 우연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님하고도 뵀었는데 뭐 서로 예, 안 그래도 그 얘기 여쭤보려고 했는데 두 분이 뭐 러브샷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술은 못하니까 술을 마신 예. 건 아닌데요. 뭐 같이 얘기를 하다가 뭐 사전에 서로 상의한 건 아닌데 그 자리가 그 수도권 전현직 의원들 모임이셨나요? 그런 그 당협위원장님들의 당협위원장들 모임. 모임이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뭐 찍었던 사진들이 좀 밖으로 당연히 나갔겠죠. 그러니까 네. 나왔던 것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이 후보님도 아니 지금 이럴 때냐. 지금 미래로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김문수 전 후보가 우리 당의 보배를 잘라내려 해선 안 된다. 한동훈 전 대표를 보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당의 흐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취지이시고요.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는 김 후보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시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네. 누가 보더라도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그 몇몇 분들 말고는 다 똑같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1년이 지났잖아요. 계엄 이후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때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보다 지금 계엄을 제대로 1년이 넘었는데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민주당의 저 폭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21일에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선 좀 어떤 메시지를 많이 내실 계획이세요? 토크 콘서트를 저는 처음 해보거든요. 뭐 다른 정치인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해보는데요. 메시지를 낸다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한컷이라는 그 소통하는 그 공간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하거든요. 많은 시민들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민심 경청로드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정치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들 이런 거를 좀 뭐 편안하고 담담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정치 시그널에서도 계속 대표님을 모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질문을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까 하는데 지금 당의 흐름을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를 좀 솎아내겠다라는 게 지도부의 아주 강력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대표님이 다음 지방선거 때나 어떻게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잖아요. 지방선거 때는 좀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지만 노은지 앵커님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예, 오늘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치 시그널의 마지막 질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우리 국민님이 민심의 바다로 가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더 늦어지면 지선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고 지선 뭐 끝나고 지선 망하고 다시 출발하지 그러기에는 이미 토대가 너무 무너져 있을 겁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이 당내에서의 자기의 어떤 위상이나 지분 같은 것,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미래 같은 것, 그거를 지금 당의 미래나 보수의 미래나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앞에 두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결국은 통합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기는 길을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가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려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그렇잖아요. 대선 이후에 그리고 경선 이후에 당내 비판을 거의 안 했어요. 예. 뭐 왜냐하면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이제 저랑 싸우려고 들잖아요. 문제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에너지를 추동하려는 이 방식의 정치를 계속 반복해 왔어요. 네. 그러려면 저는 그 상대를 제가 안 해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11호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동탄까지 갔었죠. 네. 그 다음에 항소 포기 이슈도 제가 첫날부터 정말로 앞장서서 싸웠고요. 네. 론스타 이슈도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의 철학이나 정치가 민주당을 앞섰다라는 상징적인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촛불을 아낀기도 하고요. 네. 어제 또 다 돌려받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의미는 우리 소송 비용을 론스타가 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 이제 손 털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 완성이 확인되어 가는 거니까 어제 그것도 사실 중요한 쾌거입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문제도 제가 가장 먼저 점검해 싸웠고요. 환단곡이나 새벽 배송 문제도 그렇고요. 대부분 예. 이거는 민주당과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백의종군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싸운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 반대에 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예전에 과거를 좀 짚으면서 과거 정도가 아니라 부동산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 면회를 간다든가 네. 그리고 항소 포기 이슈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을 향해로 제가 이렇게 얘기거든요. 야, 너네는 김만배다. 민주당은 김만배다. 민주당 우리가 김만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김현지, 김남국 이슈가 팡 터졌는데 네. 12월 3일 날 아침에 갑자기 윤호개인 계몽령 같은 메시지를 내서 이걸 확 덮어버린다든가. 네. 통일교 게이트가 터지니까 터졌는데 갑자기 당원 게시판 그 1년 반 전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문제는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분이 잘 아십니다. 예. 그분이 여러 군데 나서 그게 왜 정치적 공격이고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은 팽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막 맞서서 싸워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에너지를 줄 것 같아서 그동안에 그걸 안 해오긴 했어요. 예. 저 지금도 결국은 미래를 보고 민주당의 폭거를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맞서서 열심히 네. 싸우기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진짜로 정말 마지막 질문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사기당한 기분인데요? 예. 이게 좀 화제가 된 말이 있어서요. 아마 경향신문이랑 인터뷰하셨을 때 말을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이 어버 키웠다 뭐 이런 얘기에 약간 개통 같은 소리다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를 알게 되었고 정치권에 등장을 하셨다 보니 배신자 프레임이 사실 계속 따라다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최근에 막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특검 수사 결과도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신다면 두 분의 관계에서 혹시 바로잡고 싶은 한순간 이때 내가 바로 잡았으면 이런 역사는 오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순간이 있으실까요? 매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윤한홍 의원도 이런 말씀하셨죠. 본인이 무슨 얘기 했는데 굉장히 화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걸 좀 접으셨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거 한 10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공개되지 않은 예. 방식으로. 권력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바로 잡아야 또 권력을 같이 위에서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나라를 위해서 좋고요. 예. 그걸 했는데 그게 먹히질 않았어요.
씨도 안 먹혔어요. 어느 순간 가면. 음. 그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바로 그럼 그때 선택의 기로가 옵니다. 네. 저는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 선택의 기로가 뭐였대? 첫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 그럼 저도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밖에라도 얘기해서, 그러니까 밖에라는 게 무슨 비공개로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사 문제에 바로잡는 게 원한 얘기한다든가 명태균 이슈를 얘기한다든가 예. 의료사태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보정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두 번째 길, 대통령의 관계가 저가 불편해져서 제가 정치적인 고난을 겪더라도 예. 저는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공공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어떻게든 대통령 부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정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게 배신입니까? 그러지 않는 게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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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